자, pH 선도에서 이 선도를 해석을 해서 4대 장치를 이해하고 4대 장치의 성능, 역할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여기는 증이죠. 증발기. 여기는 뭐죠? 압축기. 증발기에서는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빨아들이죠. 증발기가 빨아들이는 열, 냉매 1kg으로 이야기하면 냉동 호흡과. 만약 1시간 동안으로 측정을 해서 그렇게 열을 빨아들이는 것을 표현하면 뭐예요? 냉동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압축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무슨 형태로 들어가요? 에너지가 1의 형태로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압력과 부피가 변하면은 1의 에너지죠. 근데 결국에는 응축기로 들어가게 되면 응축기에서 그걸 다 다시 방출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열 들어가고 이쪽에서 1의 형태의 에너지 들어갔으면 그 모든 것을 열로 바꿔서 다 응축기에서 방출을 합니다. 물론 이쪽에는 압력, 온도 떨어뜨리는 뭐예요? 생창배율이죠. 자, 그럼 그동안에 증발기 쪽에 관련된 계산들을 했어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냉동기에 관련된 4대 장치에서 각각 증발기는 어떤 계산이 나온다. 냉동 능력뿐만이 아니라 냉동 효과 구하는 거, 크래시 가스량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냉매의 순환량 구하는 거 이렇게 4가지 있고 압축기로 넘어오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압력을 올려주냐 압축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압축기에서 얼마나 가스량을 압축하느냐 압축 가스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압축기의 소요 동력 몇 킬로와트가 소모가 될 것이냐 소모 동력. 소모 동력은 지금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알겠죠? 예, 나머지 4대 장치 한번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압축기의 소요 동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예, 그런 종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축기 쪽으로 넘어오면은 응축 부하라고 하는 것을 좀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축기는 공기로 식히는 게 있고 물로 식히는 게 있어요. 순행식일 경우에는 이 응축기를 식혀주는 물을 냉각수라고 하는데 냉각수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냉각수량입니다. 이 냉매량이 아니에요. 응축기를 식혀주는 물의 양 냉각수량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응축기하고 지나가는 차가운 냉각수하고 온도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온도차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온도차를 별도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산술 평균으로 이렇게 내보는 게 있고 배수 평균으로 내보는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수치로는 배수 평균을 해서 만약 설계할 때는 배수 평균을 해야 된다. 기능사 시험법에서는 산술 평균으로만 물어볼 수가 있다. 그것도 이야기했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응축 부하입니다. 응축 부하는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인데요. 방열 배수. 이건 부하라기보다는 좀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응축기가 증발기에서 빨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분명히 이 그래프상을 보면 한 배 이상이 되는데 몇 배에 뿜어내고 있느냐. 그래서 서로 그냥 나눠보는 거. 응축기 버리는 열 나누기, 증발기 흡수하는 열. 그걸 방열 배수다 그랬죠? 네. 응 나누기 뭐라고? 증.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방열 배수인데 표준으로 정해진 거 1.2짜리가 있고 1.3짜리가 있다. 기억나시죠? 1.2는 냉조용, 공기조화용으로 냉방으로 사용되는 거. 1.3짜리는 냉동용으로 사용되었을 때 1.3. 예,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자, 응축해서 방출하는 열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기본이 있어요. 기본. 첫째, 응축 부하가 응축에서 버리는 열인데 응축 부하는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 플러스 압축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죠.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응축기에서 충분히 버려줘야지만이 팽창밸브 입구로 들어올 때 엔탈피가 원위치가 돼요. 팽창밸브는 어차피 엔탈피가 안 변한 채로 압력과 온도만 떨어지기 때문에 증발기 입구로 다시 쫙 들어오려면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자기가 먹었던 것들
투입이 됐던 것들 싹 다 버리고 원상복귀해서 들어와야 돼요. 예. 저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고 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어버리는 그런 변화. 저런 것을 뭐라고 했어요? 순환 변화. 그렇게 이야기했죠? 순환 변화. 뺑뺑 도는 변화. 근데 순환 변화가 되는데 자기 자리로 정확하게 못 돌아와. 그러면 순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거 바퀴 돌면 한 바퀴 돌면 어때요? 그 지점이 예를 들면 자전거에 공기를 넣는 바람을 넣는 그 노즐이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제자리에 와야 되는데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노즐이 없어졌어. 바퀴 터진 거죠. 냉동기가 똑같아요. 냉매가 한 바퀴 뺑 돌면 여러 가지 상태, 엔탈피니, 압력이니, 온도니, 부피니 이런 상태가 똑같아야 돼요. 처음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계속 어느 지점을 찍어보든지 간에 한 바퀴 뺑 돌고 나면 다시 그 상태죠. 예? 증발기 이끌어 봐도 한 바퀴 뺑 돌고 나면 다시 그 상태죠. 이런 변화를 뭐라고 그랬어요? 순환 변화. 영어로는 사이클이라고 해서 사이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이쪽에서 빨아들이고 투입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이쪽에서 다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기본 식은 이겁니다. 개념이. 자, 그런데 이 방열계수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응축 부하는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 곱하기 몇 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 곱하기 방열 계수. 증발기에 흡수하는 열의 보통 평균이 표준으로 저에게 방열 계수가 1.2배, 1.3배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증발기 흡수열을 굳이 냉동 능력 이렇게 표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 이유가 뭐냐면 흡수열을 갖다 1시간으로 표현할 것이냐 냉매 1kg으로 표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안 적은 이유는 응축 부하가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이 냉매 1kg만 계산하라. 그럼 뒤에는 다 냉매 1kg. 만약에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이 1시간 동안으로 계산하라. 킬로칼로리 per hour로 계산하라. 그러면 뒤에도 다 뭐예요? 1시간 동안의 열량. 그렇게 단위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진짜 전문적인 용어로 냉동 능력 더하기 압축기 소요 정력 곱하기 탈정식 이렇게 하지 않고 개념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념상으로만. 세 번째입니다. 응축기는 열을 주로 공기나 물을 통해서 버립니다. 공기를 통해서 버리면은 공냉식. 공기를 통해서 보내면은 이 공기로는 잘 안 식어요. 응축기에다 물을 흘려보내서 물을 적셔서 물통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냉매 흐르는 관이 물통 속을 통과한다든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금방 식어요. 물이 열을 많이 흡수하게 되니까. 그래서 잘 식게 되겠죠. 그렇게 물로 식히는 것은 순행식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순행식 같은 경우는 응축기로 물이 들어와요. 알겠죠?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물이 지나가면서 식혀요. 그러면 찬물이 들어오면은 뜨거워지겠죠? 네. 뜨거워지는 물은 다시 돌아가지고 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좀 달래서 식혀주든지 아니면 버리고 아예 찬물을 새로 들여오든지. 근데 응축기 가동하려고 계속 찬물을 새로 들여오면 수도세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고 지하수 쓰면은 지하수에는 불순물이 있고 그러니까 응축기 겉에 장치 속에 자꾸 지하수가 지나가면은 물때도 많이 끼고 오염도 많이 되고 장치가 좀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일러에 물 계속 지하수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속에 엄청 부식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깨끗한 물을 처음에 마련을 해서 뭔가가 저쪽에 뜨거워지면 한쪽으로 잘 데리고 가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좀 진정 좀 줘봐. 이렇게 좀 식혀주는 데가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화장실로 따라와봐. 그건 쌈할 때 그렇고요. 옥상으로 와봐. 그래서 옥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빌딩 옥상이나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 장치를 통과를 시켜요. 어떤 장치? 분수처럼 물을 뿜어줘요. 알았죠? 분수처럼 물을 뿜어주면은 이게 뿜어지면서 물이 어때요? 약간 증발을 해요. 알겠죠?
증발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증발하니까 자기가 머금고 있던 열을 어때요? 순간적으로 빨아들이면서 증발하는데 밑에 떨어지는 물은 좀 식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몇 도씩냐면은 5도 정도. 표준으로. 몇 도? 5도. 그리고 5도만 떨어져도 일단 약간 식었으니까 그 물을 다시 어때요? 다시 잡아 돌려서 응축기로 보내. 응축기 통과하고 나면은 다시 여기로 와. 그러면은 중간에 분수처럼 뿜어내면은 이게 좀 증발해서 물이 좀 점점 달아지겠죠. 그래 안 그래? 달아지는 물, 예? 줄어드는 물만 조금씩 보충을 해줘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 냉각수를 한쪽에 조용히 옥상으로 따라와봐 해가지고 옥상에서 조용히 차갑게 식혀준다고 해서 냉각이라고 하고 모양이 탑처럼 생겼어. 커다랗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 냉각탑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냉각 식혀준다 해서 쿨링이라고 하고 탑을 영어로 타워라고 해요. 쿨링 타워. 알았죠? 바닥에 건축 면적이 좁은 빌딩은 뭐 사각형으로 됐다는데 그러면 옥상에 쫙 위에 쿨링 타워가 있어요. 냉각탑이 있어요. 근데 분수처럼 물을 뿜으면서 일부러 증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분수처럼 뿜는 순간에 어때요? 물방울이 튄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물방울이 튀면은 냉각탑 주변으로 미세한 물방울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딩 밑으로 지나가면 때 아닌 왜 이슬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냉각탑 주변에는 쭉 이렇게 벽을 막아요. 알겠죠? 예, 이렇게 막고 출입문을 보통 이렇게 만들고요. 벽을 이렇게 쫙 막아놔서 물방울도 안 튀고 이렇게 다 좋게 해놨어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 겉에다가 보통 POP 광고판을 세운다. 알았죠? 네. 빌딩에 보면 이제 거창하게 있어. 분명히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 속에 냉각탑이 있겠구나. 알겠죠? 네. 근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이게 가동을 못했어요. 냉각탑이. 이제 냉동기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 딴 것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괜히 덤태기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네. 냉각탑이 고장났어요. 여기 뿜어지는 노즐이 고장났어요. 안 식어. 온도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찬물이 식은 물이 온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그대로 돌아. 그렇죠? 네. 그대로 도니까 응축기가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어. 응축기가 안 식은다는 말, 응축기가 온도나 압력이 어쩌요? 점점 못 빠져. 못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기가 어때요? 아, 이거 왜 그래? 왜 거기까지 올려달라고 그래요? 압축기가 계속 올라가죠. 토출압이 올라가야 하잖아요. 네. 압축기 토출압이 올라간다는 건 압축기가 압축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압축비가 증가하니까 압축기가 과열되고 소모동력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힘드냐? 모터가 힘들어요. 죽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모터가 열나버리죠? 연기 나버리죠? 자, 그래서 압축기가 정지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원인 분석이 안 돼. 아, 이게 왜 압축기가, 이게 모터가 시원찮구만. 업자 부르죠. 아, 모터를 좀 제대로 된 것을 갖다 놔야지. 아, 이거 외제예요. 그럼 또 뻑하죠? 외제로 달았어. 그런데 돌렸는데 또 똑같아. 얼마 있으니까 하루도 못 돌렸는데 다시 연기가 필필 나. 이거 뭐야 이거? 원인 분석이 어디예요? 압축기 탓이에요? 응축기 탓이에요? 냉각탑 탓이에요? 냉각탑. 그래서 냉동에 관련된 장치는 전부 다 연결돼 있어서 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분명히 나로 인해서 어때요? 다른 장치가 연결된 장치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또 다른 장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물을 잘 순환시켜주는 순환 펌프도 있어요. 순환 펌프가 멈췄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어장나느냐? 압축기가 어장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냉각수 순환이 멈췄다. 그러면 압축기도 같이 멈춰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안 돌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지도 모르고 계속 압축기만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인터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자동제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그런 자동제어 시스템을 인터록 제어라고 해요. 알겠죠? 예, 서로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하나가 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덩달아서 같이 멈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장이 나기가 쉽다. 이건 보일러도 똑같아요. 보일러에서도 5대 인터록이 있어요. 산업용 보일러는. 뭔가 조건이 이상해. 상태가 좀 이상해. 그런데 계속 가동하면 보일러가 터지게 생겼어. 그러면 아예 보일러가 꺼버립니다. 자기 혼자 번호를 꺼버려요. 보일러를 다 정지해버려요. 알겠죠? 모른 척하고 정지하고 두드려 맞으니까 주인님한테는 알려줘. 경보로. 알겠죠? 경보음을 울려주고 알람을 삐뽀 하면서 알려주고 아예 꺼버립니다. 작동 자체를. 그러면 그걸 다 와서 조치를 취하려면요 리셋만 눌러야 아닙니다. 다 수동으로 조치를 해줘야지 원상복귀가 돼. 자동으로는 절대 원상복귀가 안 돼. 비상사태에 의해서 뭔가 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다 수동으로 조치를 다시 해줘야지만 리셋을 다시 수동으로 해줘야지만이 점검하면서 수동으로 해줘야지만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응축기가 버리는 열은 냉각수가 뭐예요? 지나가면서 얻어가는 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네. 응축기가 버리는 열은 냉각수가 얻어가는 열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응축기가 버리자는데 냉각수가 어떻게 얻어갑니까? 냉각수는 어디서 열을 얻어가죠? 여기서 여기 좀 덜 뜨겁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뜨겁게 나가는데 이 뜨겁게 나갈 때 냉각수가 물이 얻어간 열량은 누구한테 얻어간 거예요? 응축기한테. 응축기가 버리는 열을 얻어가는 거예요. 물론 효율이 100%라고 친다면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냉각수가 얻어가는 열은 자 우리 열 하면 양기온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냉각수량 곱하기 냉각수 뭐예요? 비열 곱하기 냉각수 온도차. 온도차는 냉각수가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온도 차이가 나는데 뜨거운 데서 찬데 빼야 되죠. 온도차라고 그러면. 네. 나갈 때가 뜨거워요? 들어올 때가 뜨거워요? 나갈 때. 나갈 때가. 냉각수는 이? 냉각수는 이? 그러면 냉매는 들어올 때가 뜨겁고 나갈 때는 식어서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순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냉각수 출구 온도 빼기 뭐예요? 네? 입구 온도.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응축기가 버리는 열을 이런 식으로 1번, 2번 안 하고도 이렇게 합니다. 양비온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응축 구하는 응축기 속으로 통과하는 냉매량 그것을 응축 냉매량이에요. 그 다음에 응축기 들어올 때 냉매 상태하고 응축기 나갈 때 냉매 상태하고는 가지고 있는 엔탈피가 다르겠죠?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B하고 On하고 같이 곱해진 개념을 써버려요. 응축기 입구의 엔탈피. 응축기 입구 들어올 때 뜨거운 상태의 엔탈피. 빼기 응축기 출구 나갈 때 엔탈피. 이렇게 해도 계산이 된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응축기는 총 종합이기 때문에 응축부가 구하는 방법 자체도 이렇게 많습니다. 응축기가 버리는 열은 결국에는 응축기 관 장치 겉의 표면을 통해서 물이 스쳐 지나가든지 공기가 스쳐 지나가든지 해서 열을 빼앗아갑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이 접촉하는 표면적을 가지고 전달되는 열량을 구하는 식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초공학 할 때 5가지 큰 중요한 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열량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열량 2개 있다고 그랬죠? 네. 그 2개가 뭐예요? 양, 비, 온. 또 하나는 면적, 전달률, 온도차.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응축기의 면적. 응축기 전열 면적입니다. 열 전달되는 그것을 응축 면적이다. 이렇게 요거를 부릅니다. 응축 면적 또는 응축기 면적 곱하기 열 전달률 또는 열 통과율 곱하기 이제 온도차가 뭐냐면은 냉매가 더 뜨겁고 냉각수는 아무래도 덜 뜨겁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냉매하고 빼기 뭐예요? 냉각수 온도차다. 아시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냉매하고 냉각수 온도차인데 바로 이 부분이 산술 평균을 할 것이냐 배수 평균을 할 것이냐 이거 지난 시간에 미리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온도 차이 아시겠죠? 왜? 제가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온도 차이가 나는 지점이 4군데나 되는데 이걸 어디로 온도 차이를 해야 될지 계산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산술 평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대수 평균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열 전달률, 열 통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보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안 드렸어요. 열 통과율 말로는 열 통과 배웠어요. 왜? 열 전달이 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는데 전도와 대류 계속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쫙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열 통과, 열 반류 그렇게 부른다고 했죠? 근데 그 통과하는 율, 관통하는 율, 그걸 계산하는 개념을 설명해 드렸죠. 요것도 별도로 설명을 해야 돼요. 냉도에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기초공학에 열량 전달에 대한 기초공학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필기해 보세요.